1장에 해당되는 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 세 가지를 여기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본인이 T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은 이 표에만 요 한 줄, 두 줄, 세 줄 내용을 채워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표의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가 하나의 질문 목차가 되는 거고요. 이 대답이 여러분이 뭐 한 문장이어도 상관이 없고 한 단어도 상관이 없고 또 브랜드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로 또 여러 페이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로 타겟이 되는 거에 대해서 또 내가 강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표의 칸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조사해서 내용의 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이 장에 해당되는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거죠. 결국은 이 공감의 장을 얻어서 그 공감의 장 안에서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이 커뮤니티가 여러분의 이제 이 마켓을 형성하게 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모든 마케터들이 이렇게 바랍니다. If you build it, they will come.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들은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접근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러한 노력은 상당히 많은 에포트 노력이 필요하고요. Simply hitting the publish 그냥 딱 한번 눌러가지고 퍼블리싱 바깥으로 이제 내보낸다. 보통 이제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이 IT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컨텐츠나 홈페이지를 올린다라는 표현을 다 퍼블리시를 쓰는 거죠. 예전에 이제 출판했었던 그 개념에서 가져와서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업로드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로얄 오디언스 어떤 팬이라던가 브랜드의 그 아주 조직화된 그들을 이렇게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상당히 느리고 지속적인 진행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가 여러분이 딱 지금 수업 과정에서 2주만 올리려고 다들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분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유튜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어떤 여러분들의 존재하고 있는 오디언스와의 릴레이션십을 더 강화하는 것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고요. 또 지속적인 그 새로운 뉴 오디언스를 이제 이노베이팅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밸런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현존하고 있는 고객과 그다음에 지속적인 새로운 오디언스 그 두 가지의 밸런스를 위해서 가지고는 계속해서 구독자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가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구독자들 호기심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메뉴는 되게 심플한데 갑자기 이 커뮤니티라는 그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간단하게 텍스트를 올릴 수 있게 마치 유튜브 안에 인스타그램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Day 1, Map out your subscribe growth plan. 그래서 여러분의 그 구독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맵을 구성할 것인가라고 보는 거죠. 자, to attract return subscribers, you need to hold yourself to sustainable publishing cadence. 이게 그 카덴자라고 원래 음악 용어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음악 용어에서 카덴자라고 하면 이렇게 마침표와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경향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반복적인 형태로서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좀 독특한 표현을 여기서 썼는데요. And determine the best way to the
get viewers to click the subscribe button, outline those initiative in the section below.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가지고 이제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뭔가 컨텐츠에 관한 그 반복적이고 어떤 특정한 어조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해야 되는 것과 이제 성장 모델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develop and commit your publishing schedule. 그렇죠. 그래서 이 뭔가 퍼블리싱 하는 데 있어서 스케줄이 일정해야 됩니다. 업로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하나던, 위크에 몇 개던, 어떤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구독자들을 갖고 있는 경우, 뭐 우리 실버 버튼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그냥 일주일에 하나 올려요. 근데 동영상 길이가 뭐 40분, 50분짜리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특히 여행 블로거 같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 단위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몰가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올려도 이게 충성도 있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그래서 앞선 컨텐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그거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 일주에 하나 정도만 올려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40분, 50분짜리를 만드는 거는 거의 진짜 그 다큐멘터리 하나를 만드는 거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도 좋지만 그 롱폼 하실 때는 뭐 15분에서 20분짜리로 이렇게 40분짜리도 잘라서 올리시는 게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청자들이 또 긴 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k people to subscribe.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독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청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런 걸 말하기가 되게 좀 쑥스러우시죠. 근데 그런 걸 요청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자막으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음성에서 이제 구독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직접 본인이 출연해서 하시는 분들은 채널명을 가져다가 우리 보통 이제 뭐 팬클럽들 이름 붙이듯이 동방신기는 뭐 팬클럽이 뭐 카시오페아였고 뭐 이런 식의 있는 거죠. 뭐 임영웅 씨는 뭐 영웅시대인가요? 뭐 그렇게 뜻이 채널명을 따라서 이제 구독자를 부르는 별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호칭을 호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계속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뭔가 호칭을 하게 되면 호응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호모 커뮤니쿠스라고 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호칭을 부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호응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독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identify the language you will use your YouTube video describe.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비디오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여러분만의 그 언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용 방식이라던가 특유의 언어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포스트해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7가지 템플릿에 대해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use strategic section to attract subscriber. 그래서 어떠한 전략적인 섹션을 사용해야 되는데, list out the video with most view time, and the subscriber generation, number of the hits on your channel. 그래서 여러분 채널이 어느 정도 이제 수가 나오게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된 것들 소개하고 시청 시간도 소개하고 우리 시청자들은 구독자들은 어느 세대가 제일 많다. 뭐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네요. 남성분들이 많이 보시네요. 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보시네요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그 채널에다가 하이라이트
뭔가 이제 표시를 강조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1000명 정도의 컨텐츠가 수가 나와야지 이 통계가 정확하게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만드시는 컨텐츠들이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1000개가 넘어야 될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2가 되겠죠. Audit your channel for the popular content. 그래서 가장 이게 대중적인 컨텐츠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자, 살펴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think about your audience potential interest level for each series or video idea you come up with.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독자들과 봤었을 때 가장 잠재적인 재미를 갖고 있는 요소들, 뭐 그 시리즈나 아니면 비디오 아이디어 가운데서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래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나 your colleague 동료에게 물어보거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첫 번째로 물어보냐? 그러면 is the content design be shared with a view friends or colleague? 그래서 그렇죠. 이게 공유되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do you think will be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공유될 것 같으냐,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좋아요 수도 중요하고 피딩이 계속돼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타게 할 때, 그다음에 조회수도 중요하지만 공유를 얼마만큼 했느냐도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 요소 가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재밌다라고 이렇게 퍼날르기, 퍼가기를 하면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제성이 있거나 뭔가 정보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적인 요소로 보면은 유용한 정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SNS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퍼 나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분으로 뭐 아이디어, 1분 요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퍼 나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재미적인 요소, 그러니까 F적인 요소,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들도 이제 사람들이 퍼 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is there a way to make the contents more interactive? 뭔가 상호작용성이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비자들이 자기의 그 컨텐츠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래서 하나의 밈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형태의 상호작용성을 줄 수 있는 컨텐츠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작을 보고 이제 따라할 만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슬립백 체인지 같은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따라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일반인이 한 건데 한국 사람이 해가지고 조회수고 나오고 다시 그걸 이제 연예인들이 따라하고 또 춤에 일가견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뭐 그걸 따라하고 또 발을 많이 쓰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서 하고 하는 이런 상호작용성이 그들 스스로 안 했끔 이렇게 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약간 이의적인 성향인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잠깐 멈추는 것들. 그래서 이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인데,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초기에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청중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뭔가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질문에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요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채널이 지나가지만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뭔가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항은 오히려 질문으로 바꿔서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분들, 아이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한테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이제 호칭입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와 그 별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칭을 하거나 네이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김춘수의 시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뭔가 반응하게끔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블로프의 개와 같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your contents idea sustainable for long-term channel growth? Do you have a resource of the created similar video to meet your publishing cadence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속적인 아이디어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시리즈로 할 것인가? 우리 그 따님과 뭔가 스포츠를 할 때 줄넘기 시리즈를 쭉 갈 것인가? 탁구에서는 뭐 탁구의 스매싱도 있고 뭐 포핸드, 뭐 백핸드, 뭐 수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발 모양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리즈를 쭉 갖고 있는가. 그다음에 소리를 봤을 때는 이제 탁구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배드민턴을 하고 줄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의 계획성을 갖고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올릴 거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시리즈와 소재에 있어서는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진짜 여기 빠지시는 분들은 24시간 이거에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시즌별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월별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성을 갖고 계시면 어떠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계절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How can we ensure this type of the content will be discovered? 그래서 어떻게 발견 가능성이 있게끔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동일한 산업군이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라는 산업군은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그 어떤 산업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메인스트림적인 컨텐츠들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게임으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이제 뭐 게임으로 할 거 다 했다. 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메인스트림이 있기 때문에 레드 오션인 것 같지만 새로운 신규 채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열려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적응하는데 익숙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상황들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하는 채널들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어떤 흐름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쌍둥이와 컨텐츠를 하는 아버지가 있고 따님과 컨텐츠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자식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라는 큰 흐름에서는 가족 컨텐츠 개념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스포츠와 또 이제 뭔가 퍼즐이라던가 이런 게임을 통한 그런 컨텐츠로 나눠지게 되지만 큰 흐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전체 컨텐츠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동일한 아이템이 있다라면 그 타 채널들 그래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잘 되는 채널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네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또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Customize your channel homepage using the section. 그래서 그 여러분의 채널을 이제 커스터마이즈 할 때 다음과 같은 섹션을 사용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Identify which video leads into the each following section, and which section is will be highlighted on your homepage or YouTube page가 되겠죠. You can also organize by the different criteria such as the case study or customer education. For example, for those section we include other category sectio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비디오에 비디오 1, 2, 3, 뭐 4 있으면 시리즈 제목, 리스트 계획 같은 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1, 2주차 때 해봐서 인기 있었던 거가 있으면 그거에 이제 시리즈와 제목과 리스트 계획을 한번 짜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컨텐츠 중에 그렇지 않은 거, 뭐 상품을 소개하는 거 있었으면은 그 시리즈 제목의 리스트를 한번 여기 작성해 보시고, 그다음에 how to 비디오가 있으면 사용법 소개하는 거나 뭐 구매 방법 소개하는 거나 뭐 사진 찍는 법 소개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걸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기타 그 분류되지 않는 것들 여기서 보면 뭐 커스터머 에듀케이션도 있고 꼭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리즈와 제목과 리스트를 한번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 제품들, 그 명품 식품들 이렇게 리스트로 한번 짜 보시고, 왜 리스트를 이렇게 짰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뭐 예를 들면 12월 달에 소개할 거다. 그러면 12월 달에는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때 음식도 해 먹으니까 그거에 맞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몇 주 앞서서 그것들을 소개하면 조금 일목요연하겠죠. 그런 계획들을 여기다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